안녕하세요.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된 미디어 광고 콘텐츠 학과의 최호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실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최근의 매체나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메타버스는 하나의 이제 트렌드화 되어 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뭐, 이제는 앞으로의 세상은 이러한 세 가지, 개념들, 세 가지 키워드들이 아마 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편리함을 약속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워딩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된 어떤 계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과거에 어, 영국에서 발명한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전기의 발명을 2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인터넷의 생성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죠. 자, 이러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들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뭐 뉴스랄지 SNS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아니면 다른 지인들과 얘기하는 일상 대화 속에서도 아마 많이 얘기 화두가 되고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어떤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용어들이 그냥 아까 제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단순한 어떤 그 유행어 같은 트렌드 개념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조금 오해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워딩들을 단순히 유행어 개념들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 구조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활의 방식 자체를 과거의 어떤 생활 방식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재편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재편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의 그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 이제 새로운 그 생산 방식을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증기기관 발명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동력을 이용한다, 힘을 이용한다는 부분들은 인력, 사람의 힘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던 부분들이 뭐 동물의 힘을 빌려서 뭐 예를 들어서 소, 말, 뭐 이런 그 동물들의 힘을 빌려서 뭐 마차를 끈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이제 아주 그 본원적인 동력을 얻는 그런 개념이었죠. 우리가 이제 다른 동물들의 힘을 빌려서 동력을 얻었던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증기기관이 이제 동물의 힘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 방식, 물을 끓여서 그 물에 끓는 수증기의 힘으로 증기기관차, 쪽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기기관으로서 새로운 생산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뭐 어떤 산업,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한
대량 생산이 일어나 대량 생산을 이룩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근원이었고요. 또한 그 이후에 전기의 개발로 인해서,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훨씬 더 산업과 가정의 혁신이 일어났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의 개발, 인터넷의 발견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전체적인 생활들이 이제는 이제 웹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우리 생활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개념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듯이 이제 오늘날의 AI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는 우리가 어떤 뭐 학문을 배우고 혹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 우리가 그 근무를 하는, 일을 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식 자체도 그야말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그 오늘 아침에 그 만약에 유튜브를 열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본 어떤 유튜브의 추천 영상이랄지, 그리고 모바일 쇼핑 앱을 열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되는 상품들,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많이 접해 봤겠지만은 가상 공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강의랄지, 그리고 콘서트가 이제 실시간으로 대면으로 못 하니까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많은 아티스트들의 공연들, 이런 부분들이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AI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또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가상환경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작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는, 음, 뭐 이제 그 뭐 아주 구체적인 심화된 기술, 인공지능의 기술, 빅데이터의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배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고되고, 그리고 빅데이터들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무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서 새로운 어떤 유니버스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더 우리가 뭐 다음 강의에서는 더 언급을 하겠지만은 뭐, 먼저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AI라고 속칭하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그 학습,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고 어떻게 추론하는 어떤 과정들을 기계가 모방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어떤 특정 규칙들을 입력해야만 작동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계산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뒤에 우리가 본 강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자계산기 같은 경우엔 1과 플러스하고 2를 누르면 바로 3이라는 어떤 규칙적인 어떤 그 연산에 의해서 특정 규칙을 입력해야만 제대로, 그러니까 명확한 답이 이제 작동이 됐는데, 이제는 어떤 그 단순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전자계산기에 대한 개념들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시켜주면은 그 환경에 맞춰서 더 발전하고 트레이닝이 되고 더 발전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능이다라고 우리는 인공지능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뭐 챗봇이랄지, 그쵸? 그다음에 뭐 이미지나 음성을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 그렇죠? 그리고 요새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의료의 영상을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 가치가 단순히 그 전자계산기처럼 그 계산 속도가 빠르는 기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빅데이터에서 언급될 수 있겠지만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거에 맞춰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창의성을 이러한 그 더 확장하려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공존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개념의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인공지능의 하나의 어떤 그 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은 그 기존의 어떤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이제 다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양의 데이터들을 뭐 이 데이터가 SNS 글이랄지 사진, 유튜브 시청 기록, 뭐 아니면 뭐 온라인 거래 기록,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든 다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왜 이 최근 들어서 많이 곽강을 받냐. 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사람들의 어떤 패턴, 트렌드,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최근에 선호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트렌드는 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향후에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게 될 것이라 어떤 예측 가능성까지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자체는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학습 재료로 삼아서 이제 그런 방대한 그 데이터에서 분석을 한 통해서 이런 정밀한 예측,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사 결정,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러한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어떤 그 역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부분들 자체도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융합되는 어떤 그런 3차원의 개념이다. 3차원의 디지털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메타버스가 처음에 이제 주목받았던 게 지금도 많이 주목을 받지만 이제 게임에서 많이 처음에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현재는 그 게임에서 그런 어떤 게임의 영역을 더 벗어나서 더 확장해서 뭐 원격 회의랄지 온라인 교육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해봤지만 뭐 가상의 박람회 이런 부분들도 확장돼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속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캐릭터와 환경을 지능적으로 좀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빅데이터가 뭐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다 하나 따로따로 어떤 별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더 궁극적인 것은 메타버스가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융합을 해서 만나서 구형되는 어떤 그 차세대 플랫폼이다. 지금은 우리가 플랫폼 하게 되면 웹이랄지 모바일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국한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제 조금 더 다음 세대에서 좀 리얼하게 사람들의 어떤 체험과 경험의 부분들을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경험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AI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두뇌죠. 브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뇌. 그리고 빅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그 1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한 어떤 그 원료가 될 수 있는 석유와 같은 연료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아까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지만 무대와 같은 스테이지와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뇌를 통해서 뭐 연료를 계속 빅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연료처럼 계속 붙어들고 그런 그 빅데이터와 연료가 한마디로 그 뭐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대 개념들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로 존재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작동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꼭, 뭐 인공지능을 뭐 전공을 한다, 뭐 빅데이터를 전공한다, 메타버스를 전공한다, 그런 개념들 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적용을 할 수 있다면은 뭔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좀 이끌어가는 어떤 핵심적인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꼭 그런 어떤 거창한 목적 또 있지만은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최소한 이 세 가지 부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그냥 초보자도 알아야 된다. 초보자라도 이 정도는 한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초보자적인 어떤 내용들 위주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그 인공지능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까 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인공지능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뭐 활용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인 특장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각 단계마다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뭐 실제 영상 사례를 전부 참고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2016년도죠. 2016년도에 그 알파고라는 그 바둑, 음, 바둑 인공지능과 우리나라의 그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인공지능과 바둑 기사와의 대결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국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한계를 좀 동시에 보여준 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의 네 번째 대전, 사국에서 이세돌의 어떤 신의 한 수라는 어떤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됐는데 어떤 그 AI조차 인공지능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이세돌의 신의 한 수라는 어떤 그 부분이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제가 강의 노트에 그 영상을 링크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뭐 연산 능력이 되게 상당히 뛰어난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창의성, 그렇죠? 인간의 창의성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영상 이세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대결 영상은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자, 우리가 그 인공지능 AI를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제 지능이라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능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알아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이 지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생명체가 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같은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해보면 이제 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쉽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몇 번 버스를 타는 게 더 빠를까라고 이제 어떤 그 버스를 타겠다는 몇 번 버스를 타겠다는 어떤 그러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과 같이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이제 그 생명체가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생명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을 하고 추론이라고 하죠. 가정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 그 부분들이 이제 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능이라는 거는 특별히 이제 그 세 가지 요소들로 구분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이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세 가지 요소를 기계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요소는 뭐 첫 번째가 저 죄송합니다. 세 가지 요소라는 게 먼저 이제 분석력, 분석 능력이라는데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분석을 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걸 분석력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창의력, 그렇죠? 그런 창의력을 이제 바탕으로 가지고 이거 실제 분석한 팩트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일상생활에 적응하려는 실행 능력 요 세 가지 부분들이 이제 지능의 세 가지 요소다. 그러니까 지능은 또 분석 능력이랄지 창의력, 실행 능력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지능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지능의 3대 요소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지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인공지능, 이 지능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도쿄대에 일본의 도쿄대 그 호리 코이치 교수라는 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 새로운 지능의 세계다. 말 그대로죠. 인공지능이 어떤 단어적인 어원을 얘기했던 정의를 했었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제 존 메카시라는 학자는 음, 인공지능이 이제 인텔리전트한 기계를 만드는 공학이다라고도 정의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했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뭐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어떤 지능, 아까 얘기하는 뭐 추론이랄지 인간의 학습, 추론, 그리고 뭐 지각, 그러니까 뭘 알게 되는, 그쵸? 그리고 언어, 그쵸? 언어 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고 있는 활동,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그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포괄적인 정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공지능을 그렇다면 이제 그 인공지능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인공지능의 좀 분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인공지능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어, 두 가지 강한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그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그 뇌구조와 원리를 인간의 뇌구조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하는 그러한 지능으로서 인간의 결정까지 뭔가 그대로 재현하는 어떤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그 뇌의 어떤 그 정상적인 뇌와 똑같은 어떤 그 구조, 그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도 뭐 완벽하게 뭐 장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결점도 똑같이 인간처럼 똑같이 그냥 재현하는 어떤 그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약한 인공지능이라고도 있는데 이 약한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거기서 보면 여기 지금 그 이미지도 있는데 그 R2D2라는 로봇. 이 로봇은 보면은 뭐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 루크한테 뭐 여러 가지를 루크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그 로봇이잖아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보조하는 어떤 그 보조자로서의 어떤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요즘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대부분이 바로 이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뭐 강한 정말 인간과 똑같은 어떤 존재, 뭐 그런 것들은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어,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대부분은 다 이 약한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보조하는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 전용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전용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전용 AI라는 거는 특정 작업만 수행을 합니다. 특정 행동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됐던 그 알파고는 사실은 인공지능인데 이게 바둑 전용의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체스만 하는 인공지능도 있고 게임만 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뭐 행동, 특정 바둑만 할 수 있고 체스만 할 수 있고 게임만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 전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범용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학습 능력을 갖춘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갖춰가지고 뭐 미지의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부분들도 이제 대응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한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 발전 수준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레벨이 1, 2, 3, 4가 그러니까 되게 좀 단순한 것부터 좀 그 심화된 전문화된 어떤 그런 인공지능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뭐 레벨 1은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 단순 뭐 제어 프로그램이 탑재된 어떤 그런 전자제품을 이제 레벨 1이라고 얘기하고요. 레벨 2는 그러니까 패턴이 좀 다양한 어떤 그냥 그야말로 고전적인 인공지능, 탐색, 추론, 뭐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어떤 그 고전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이제 레벨 3, 4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다. 어, 그야말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레벨 3가 이제 머신러닝 활용 인공지능이고 레벨 4가 딥러닝 활용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의 단계가 이제 레벨 3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무엇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그 머신러닝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고 거기서 이제 미래에 새로 들어올 그 데이터의 변화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학습시켜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넷플릭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뭐 지구 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다고 봅니다. 여행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갔을 때 넷플릭스에서 이 사람은 그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추천을 여행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해줘요.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턴을 찾고 미래 결과를 예측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다. 머신러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기는 사실은 머신 러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게 추측이 그냥 바로 수학 문제 푸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머신 러닝은 그게 아니라 입력값 A와 뭐 1 더하기 2는 3, 정답이 3이라는 걸 활용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다른 조건들을 이제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기는 머신 러닝이 아닙니다. 수학 푸는 거 그냥 A 1 더하기 2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입력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은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을 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 사실은 월드컵이 이제 개최되기 전인데 월드컵 우승팀은 사실은 뭐 정답이 없잖아요. 그쵸? 뭐 그전에 이제 월드컵 우승팀을 맞추는 거는 이제 입력화가 됐지만은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아직 개최되지 않은 월드컵의 우승팀을 예측하는 거를 해주는 게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부분이죠. 전자계산기는 그런 걸 못하지 않아요.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그 답, 정해져 있는 답만 이제 연산을 통해서 알려주는 부분인데 월드컵 우승팀은 아직 개최하지 않은 월드컵 우승팀은 그동안의 많은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이번에 뭐 다음 월드컵에서는 이 팀이 우승할 것이라는 예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챗GPT에다가 올해 KBO,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우승팀을 예측해줘 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해가지고 이번 올해 그 KBO 우승팀은 어느 팀이라는 걸 예측하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딥러닝인데 딥러닝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인간의 뇌신경망 구조를 모방해서 어,
그전 앞서 얘기했던 러닝머신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작은 머신러닝의 한 부분인데 머신러닝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심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미지,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영상 분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머신 딥러닝인데 기존의 어떤 머신러닝의 한계를 보완해서 훨씬 더 심도 있는 심화된 분석을 스스로 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 기준을 정해주진 않아요. 알아서 자기가 이미 나오는 현상을 이미 인지를 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아실 거예요. 자, 딥러닝의 사례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 구글 포토로 들어가면 여러분 사진 찍거나 뭐 가족 사진 찍거나 하면은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을 구글 이 포토에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내가 이제 찍었으면 저 사람은 뭐 홍길동이야 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저 사람은 어,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찍었을 때 엄마 사진, 뭐 아빠 사진, 뭐 동생 사진 이렇게 찍었을 때 다 구분을 해줘요. 그 다음에 물어보자. 나중에 보면 아마 이 사람 뭐 같은 혹시라도 이제 같은 사람이니까라고 해서 딱 거- 구분을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거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딥러닝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딥러닝의 기술로 인해서 구글 포토에서 사진 속의 그 인물들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주고 인식해서 분류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미지 인식 외에도 음성, 영상 이런 뭐 자동 번역,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적용이 하는 게 바로 딥러닝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부분들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관계를 조금 유추를 해보면은요. 음. 자,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큰 영역이에요. 인공지능이 큰 영역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인공지능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머신러닝도 다 그 딥러닝까지 포괄해서 그리고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딥러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공지능이 이제 가장 크고, 그렇죠? 다 포괄하고 그다음이 머신러닝이고 그다음이 딥러닝이다. 이런 포함 관계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좀 심화된 발달된 기술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얘기죠. 가장 복잡하고 방대한 예측, 분류, 인식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딥러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인공지능의 어떤 관계를 정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영상을 좀 줄여서 첫 번째 부분들을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